자, 지금까지 김문수,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그리고 주진우 의원까지 오늘 당권 도전 의사를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서 우 의원님 책임당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더라고요. 기존에는 이 책임당원 투표 결과만 100% 반영했는데 일반 여론조사도 50을 반영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지요? 아무래도 우리 당이 조금 더 민심에 다가가는 정당이 예. 돼야 된다. 그래서 너무 당원 비율만 보기보다는 조금 일반 여론도 넣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고려가 됐겠죠. 네. 특히나 저희가 지금은 되게 소수 정당이 됐습니다. 소수 정당이 될수록 조금 더 우리끼리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넣는 건 저는 적절한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본선에서 여론조사 100% 지금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 정당이란 게 그래도 당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50%를 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게 본선에서 만약에 그거를 바꾸려면 이게 당원 당규 개정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기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당이 너무 우리가 안에서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안에 우리가 탄핵 과정, 계엄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당 내에서도 너무 많은 상처를 입어서 이게 당원 당규 개정이라는 게 또 합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조심스럽게 조금 더 우리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무엇보다 그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또 혁신위에서 내놓은 그 혁신안이 조금씩 잊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전에 혁신안 관련 의총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별다른 논의가 안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뭐 분위기 어땠나요? 일단은 저도 자세한 사정을 100%는 다 모릅니다. 네. 원래 이 혁신안에 대해서 오늘 송원석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몇 의원분들이 아니 혁신위원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조금 있으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라는 부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가 그러면 조금 다음번에 다시 혁신안을 좀 들어보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도 좀 하고 어떻게 이렇게 혁신안을 만든 건지 타당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상대당 상황 보시면서 특히 윤희숙 위원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4명의 의원들을 콕 찍으면서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별다른 호응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면 총선이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거취, 밝혀라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민주당 상황과 국민의힘 상황은 매우 다른 상황이니까 네.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상황이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방금 언급한 저 4분 뭐 민주당이 보기에도 뭐 혁신이 윤희숙 혁신위에서 말한 내용이 일면 이해가 많이 됩니다. 특히 뭐 송원석 지금 대표는 당직자 폭행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걸 떠나서 지금 내란 사태 그다음에 대선 후보 교체되는 그런 과정들 그러나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 4명이 거취를 표명하고 만약에 없어진다 한들 네. 만약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혁신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전한길 씨, 역사 강사였던 전한길 씨가 뭐 당대표 선거 출마하겠다고 하고 있고 뭐 10만 명의 당원들 이야기하고 하면서 동시에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모습,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4명의 거취를 요구하는 것은 그냥 특정 계파를 정리하겠다라고밖에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혁신위의 그 안들이 동력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네, 뭐 전한길 씨 얘기 나온 김에요. 지금 전한길 씨가 아직 책임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네. 직접 나서진 못하더라도 어떤 분을 밀어서라도 이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에서 전한길 씨의 어떤 발언 하나로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분위기가 실제로도 느껴지나요? 느껴지죠. 예. 전한길 씨가 뭐 사실 계엄에 대한 판단이 아직 우리 당 내에서 좀 덜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사실 4명의 징계와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계엄에 대한 판단은 지난 대선에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은 잘못된 거고
물론 그 과정에 뭐 민주당의 폭주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책임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고 여당 또한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건 지난 대선에서 이미 판단이 저는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만 당 내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걸 상징하는 분이 지금 전환기 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좀 판단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뭐 이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의견도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한 장동혁 의원의 발언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입니다. 우리 당 의원이 스스로 나서서 45명의 의원들에게 당을 떠나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당을 떠나서 민주당에 가서 정치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 당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고 결국은 과거의 싸움터로, 내부 싸움터로 다시 돌려놓은 것 외에는 저는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혁신 대상으로 지목하셨는데 당원들께 평가받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의 시작이다.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아직 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시절에 국민의힘이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는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기승전 이재명을 외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야당으로서 국민들의 생활을 낫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는 대안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오로지 계속 이재명 이야기만 하고 있고 단순히 민주당이 무엇이 문제니까 이것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과 싸워야 한다.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공허한 외침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건전하고 정말 뼈아픈 비판이 있어야 더욱더 견제와 감시와 비판 속에서 더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네. 정치가 조금 더 올바르게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요즘에 한동훈 전 대표하고 좀 자주 연락하시나요? 가끔 연락드립니다. 네. 지금 한 전 대표가 모레 전까지는 어떤 입장을 밝힌다는 얘기도 지금 있고, 그러니까 출마하지 않고 극우화를 막을 방법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 전 대표의 의중을 그래도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출마하시나요, 한 전 대표님? 제가 한 전 대표님의 뭐 의중을 정확하게 알지는 네.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모르고 그 점은 확실하신 것 같아요. 당이 좀 극단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걸 넘어서 본인이 출마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다른 분을 지원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딱히 이야기해 주신 적이 없으시고 본인도 완전히 결정을 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외부 언론에서는 관심도 요즘 많고 하니까 저한테도 연락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한데 저도 진짜 몰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조경태 의원이 얘기한 이 45명의 의원들 당을 떠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전에 모경종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혁신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한 걸 인정하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그게 된 다음에 다시 비로소 야당으로서 이제 여당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저는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뭐 많은 후보자의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책임지는 걸 좀 하지 않고 그냥 여당에 대한 견제만 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당이 좀 책임을 지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45명 다 나가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그러면 이거 뭐 개헌 의석도 저지해야 되고 한데 그건 현실적이지 않고요. 다른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여러 가지 혁신안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결국은 우리가 충분한 반성을 하고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뭐 다른 형태로라도 있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혹시 전당대회 때 네. 나오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최고위원 혹시 출마하시나요? 그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청년 최고위원 나이가 또 됩니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제가 30대 후반인데요. 제 또래의 생각들, 그다음에 당의 뭐 변화를 위한 생각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좀 출마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상대당에서 혁신을 외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혁신안에 대해서 이렇게 불이 잘 붙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철수 의원이 처음 혁신위를 맡았는데 네. 얼마 안 돼서 바로 나왔죠. 그 과정에서 벌써 이미 저는 동력 자체를 상실한 게 아닌가 싶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혁신안이 되려면 모두가 인정하는 혁신위 구성부터가 돼야 됩니다. 네. 그 혁신위 구성의 시작은 혁신위원장이 될 거고요. 그런데 모두가 좀 납득할 만한 보통은 외부에서 좀 신망이 높은 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오신 분들을 모셔와서 혁신위를 하는데 보통 그렇죠. 당 내에서 되어 오시다 보니까 결국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또 개파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혁신하냐 내놓는 것이 결국 너네 또는 당신이 속해 있는 개파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쉽지만 혁신안 자체가 계속해서 동력을 못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도 과거에 혁신위를 구성한 적도 있고 심지어 지금 대통령께서 대표를 하던 시절에도 혁신위를 구성했습니다. 네. 지금 저도 당원 당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많은 테이블에 가보면 그 당시에 나왔던 혁신안이 하나의 좀 지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의미 있는 혁신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조금은 사랑을 받는 당으로 거듭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